방정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해를 정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은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야. 이거 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그래서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뭐야? 이러한 1차 함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인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린 얘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해는 무수히 많은데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럼 y값 얼마야? 2. 2를 집어넣고 1. 3을 집어넣으면 0.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아, 물론. 이쪽, 위쪽도 계속 많겠지. 그치? 뭐 0 집어넣으면 3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치? 이렇게 무수히 많을 텐데, 이 와중에, x랑 y가 자연수야! 라고 하게 된다면, 해가 이제 뭐만 남게 돼? 얘랑 얘만 남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해주는 이 특정 과정까지, 특정 단서까지 모아서 특정 해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 이러한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마찬가지. x, y는 3이야. 이것을 만족하는 값들은 무수히 많지. 뭐 하다못해 100이랑 100분의 3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정식을 우리가 뭐 어떻게 구하라고? 라고 생각이 들지만, x랑 y가 만약에 정수라는 단서를 던져준다면, 그때는 1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1, 요 정도의 순서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이런 것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1하고 i도 있었겠지. 1하고 i 봐봐. i 제곱하면 얼마라 그랬었어? 마이너스 1.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었어? 그치? 따라서 1하고 마이너스 2가 0 됐겠지. 그치? 뭐 2하고 2i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2i를 제곱해 주시면 2의 제곱에 i 제곱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어서 0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무수히 많지. 아니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야 허수 빼고 x랑 y는 실수야 하게 되면 이러한 단서들이 모두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만 가능해져? 0,0만 가능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할 거라고. 먼저 봅시다. 특강 1번 잠깐 봐봐. 이거 형태를 좀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 봐봐. 다음 조건의 x값과 y값을 찾아달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y로 묶어내볼까? y로 묶어내면 얘는 뭐가 돼? x-1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뒤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도 x-1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얘네들이 그럼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놈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돼서 눈빵이 된다면 내빵, 얘빵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더하기에 얘네들 있는 것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x-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선 이 상수항을 넘겨서 깔끔한 상태에서 제로 상태 생각해 봅시다. 3이 됐고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x제곱 형태로. 나는 x-1이 필요해. 여기 뒤수에 뭐가 어떤 특정 상수값이 있어야 된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마이너스 1. 그치? 요게 마이너스 1이 붙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1 자체가 x-1, x 플러스 1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다시 봐봐.
y로 묶어냈더니 x 마이너스 1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같이 묶어낼 수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을 썼어. 그럼 내가 지금 얼마 쓴 거야? 플러스 1을 쓴 거지. 그럼 양변에 똑같이 1씩 붙여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마이너스 3은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네. 괜찮아?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될 거야. y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말이야. 맞니? 그렇다면 얘는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그 값이 4가 됐을 거라고. 괜찮아? 그렇다면 마찬가지 두 수에 대한 곱이 4가 된 거잖아. 양의 정수 x, y래. 저 조건만 따지면 해는 무수히 많지만 양의 정수 x, y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겠네. 뭐뭐만 가능해지겠어? 1, 4, 2든가 아니면 2, 2든가 아니면 4, 1이든가로 단서가 바뀌게 되겠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여기에서 x값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x값이 2 맞니? 그럼 2 집어넣어 주시면 이 4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y-3이 됐다는 거야.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따라서 y값 얼마야? 7. 그렇다면 여기서는 2,7이라는 수석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얘가 2였었다면 x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3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y-4가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야. y 빼기 4가 됐겠지? 그 값이 2가 됐을 거라고. 따라서 y값이 얼마야? 6. 그렇다면 이 식은 3,6. 여기서도 x-1이 4래. x값 얼마? 5면 됐겠지? 얘가 5가 됐었을 테니까 얘가 5가 됐으면 얘가 y-6이었겠네. 따라서 y값이 얼마야? 7. 괜찮아? 따라서 얘도 5,7년 수석상이 만들어지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요런 의미가 있다.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해봐봐. 형태가 좀 중요한 형태들이니까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잠깐 봐볼까? 두 번째 조건이야.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미지수가 두 개고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도 잠깐 봤지만 얘도 봐봐.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니까 부정방정식 단원이 있으니까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미지수가 두 개 있지 조건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가정해도 괜찮아. 알겠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다시 미지수가 두 개고 조건식이 지금처럼 하나야. 그렇다면 얘는 부정방정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x랑 y에 관한 단서라도 있을 거라고. 식 하나가 더 필요할 거 아니야.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식 대신에 이러한 단서를 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과 y 값은 무수히 많게 될 거라고. 아, 그러면 이거 부정방정식인 것 같은데 뭔가 단서가 있을 텐데 그때 봤던 단서가 바로 뭐냐면 얘라는 거죠. 실수 xy. 따라서 얘는 아까처럼 허수가 아니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로만 이루어지는 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놈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면 얘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2xy 보이지? y제곱 보이지? 그치?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앞에? 요 앞에 x제곱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보이지?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제곱이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예쁘게도 x제곱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제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이 됐을 거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됐을 거고 얘가 0일 테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y였을 것이고 x는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죠. 괜찮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확인 체크 3개가 있는데요. 확인 체크 3개를 각자 지금 과제 연습장 있죠. 그치? 거기다 지금 빨리 이 3개 좀 풀어봐봐. 왜냐면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돼. 봐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봐봐. 이 문제를 푼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거야. 상수항을 먼저 넘겨.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예를 들자면 상수항을 먼저 넘겨. x에 대해서 묶어줘. 그 다음에 뒤쪽에도 y 마이너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y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를 챙겨줘. 원래 여기 1이 있었겠지? 방금 이사 왔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플러스 1이니까 1이 더 보태질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여기서도 7 넘겨줘. 그 다음에 이번에 y에 대해서 묶어보자.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나도 x 플러스 1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럼 내가 방금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를 x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더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양쪽 변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식을 완성시킬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 다음은 x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y 마이너스 2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이 5가 나올 것이다. 괜찮아? 예. 지금 빨리 2문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총 3문제 직접 연습을 해봐야 돼. 이거는 상성을 맨 처음 넘기고 앞에 간단하게 2개 항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그 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연습 문제에서 잠깐 몇 개 좀 봐봅시다. 교육청 기출이 있으면 또 너는 보고 가자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쫄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쫄지 말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고 이 B가 1이고 AF가 5야. AF 어딨어? 여기가 5래. 선분 CD와 HE의 교점, CD와 HE의 교점을 I라고 했었을 때 EBCI에 대한 넓이가 EFGH의 넓이에 EFGH에 대한 넓이의 4분의 1이면 그때 B의 값이 얼마겠습니까? 를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천천히 도형을 뜯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결국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거죠. 나머지는 다 도형에 대한 설명인 거고. 맞니? 그럼 EBCI 넓이 한번 계산해볼까?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얼마야? A. 얘도 어차피 직사각형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얘 90? 90. 얘도 원래 90이었을 거고. 그럼 남은 건 여기도 90이었을 거고. 직사각형이야. 따라서 얘의 넓이 얼마야? A. 라는 놈은 말이야. 정사각형 EFGH의 넓이 얼마야? B제곱. 그거의 4분의 1이다. 그래서 첫 번째. B제곱은 얼마다? 4A다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봐봐.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찾지? 봤더니 잠깐만 여기도 A 아닌가? 그죠?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쭉 보니까 이거 초딩 때 우리 많이 했던 거네. 그치? 이거 뭐야? AB와 EF를 더하면 AB와 EF를 더하면 얘가 B였을 거 아니야? 여기 A, 요만큼은 B였을 테니까 더하면 A 플러스 B일 줄 알았지. 근데 요만큼이 겹쳤잖아. 그러면 1을 빼줘야 되겠지? 그게 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됐을 거라고. 얼마? 5 이렇게. 이 되니? 그럼 미지수 2개고 조건식 2개 찾았지?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의미인 거야. 풀 수 있잖아. 그치? 1차, 2차면 무조건 100% 뭐라고? 6-A고 뭐 해줘야 돼? 대입. 아니면 저 2차 정리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B는 6-A가 됐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 거고. 괜찮아? 그래서 얘는 B제곱은 4배의 6-A니까 B제곱 얘는 6- 뭐야? 내가 B를 뭐 한 거니? 지금 A를 계산했어야지. A는 6-B였으니까 6-B를 넣겠지? 얼마야? 24-4B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B제곱 얼마니? 플러스 4B-24는 0이 됐을 테니까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놈을 다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근해공식 통해서 풀어서 적정한 값을 찾는 거야. 괜찮아? 할 수 있겠어? 근해공식 쓰는 거야? 짝수공식 다시 연습해보자. 불러봐. 짝수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지금 a 역할하는 게 1이고 b 프라임 역할하는 게 2고 c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24야. 적절하게 집어서 여기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선 요 두 개 조건 찾아내는 거 초점 맞춰 주시고, 이건 요 정도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 문장을 읽고 요 두 식을 찾아내기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두 개 나올 테니까 요 조건 만족시키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a가 6-b잖아. 이거 좀 이따 부등식 하겠지만 a가 6-b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은 이 b 값은 6이니까 b 값은 3보다 커야 돼. 그리고 5보단 작아야 되고,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 두 개 중에서 말이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400번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 보니, x 동글뱅이 y가 마이너스 x냐 2y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x냐 2y냐를 묻고 있는데, 아니, 얘가 뭐냐고. 얘가 뭐냐고. 그럼 그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얘네들을 어떤 특정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x랑 y의 범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대소관계에 대해서. 근데 문제 안 나와 있잖아? 문제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나눠야죠. 우리가.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3x-y 제곱은 x가 더 큰 거니까 큰 쪽에다 마이너스, 앞에 거에다 마이너스 붙여달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가 됐을 것이고, 괜찮아? 다시 말하면 4x는 y 제곱이 됐을 것이고, 이 두 번째 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다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됐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뭐가 된 거니? 3x 플러스 y는 1이 된 거고, 두 개를 연립하라고. 두 개를 연립하시게 되면, 봐봐,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 2차 연립방정식, 해가 최대한 몇 개 나온다고? 두 개 나올 거라고. 두 개. 이거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여기다가 y는, 아니면 뭐, y는 1-3x 이런 거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 x값과 y값을 각각 구했을 때 이 1번의 요 조건, 요 단서,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요 단서부터. 요 단서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낼 거라고. 둘 중에 하나. 알겠어? 또는 두 번째, x가 y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3x-y 제곱은 뭐가 된 거야? 뒤에 거에다 두 배 하라는 거죠. 2y가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뭐 3x-2y는 뭐 y제곱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3x는 y제곱 플러스 2y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을 거고, 뒤에 거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인데 얘는 2y가 됐다는 뜻인 거니까 마찬가지 2x 마이너스 1은 뭐 y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오시면 그 두 개 중에서 x가 y보다 작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따로 찾으실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건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단순 계산들이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알겠죠? 직접 해가 되는 거 한번 찾아주세요. 알겠지? 네, 좀만 쉬었다 가죠. 네, 이제 부등식 부분인데 부등식의 앞에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결국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부등식 가장 기본 성질은 요 4번만 보시면 되죠. 4번을 제외한 1번, 2번, 3번은 등식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4번 성질이 뭐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화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따라서 방정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항하거나 양수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부동화 방향도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1차 분식 푸는 부분들도 가끔가다 서술에서 이런 거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볍게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됐겠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AX는 B에서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값 구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x는 a분의 b라고 하면 아니죠. 얘는 정답이 아니라고. 그치? 왜? 아니 a가 0이면 어쩌려고요가 들어가야지. 따라서 a가 0이 아니라면 얘가 만족하겠지만 a가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a가 0이면 빵 곱하기 x가 됐을 거고, 그럼 좌변은 무조건 빵이었을 테니까 b도 빵이야. 이렇게 된다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또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표현도 괜찮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이 됐을 테니까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a가 0인데 b가 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5 이런 숫자가 적혀져 있어.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 해가 없겠지. 맞니?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고. 방정식에서도. 그렇다면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일까? 그렇다는 거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AX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봅시다. 마찬가지. A가 양수라면서부터 먼저 시작해봐야죠. A가 만약에 양수야. A가 양수인데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X는 A분의 B야.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 괜찮아? 양수니까.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A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음수로 나누었다는 얘기가 됐을 테니까 부동 방향은 바뀌었겠지. 뭐 이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뭐 B가 0이면요. 그럼 얘는 그냥 0 되는 거니까. 뭐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해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문제된 건 뭐야? A가 0인 경우야. A가 0이라면 빵 곱하기 X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빵 곱하기 X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B 값이 0이야. 그럼 0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X 값은 없는 거죠. 따라서 A가 0인데 B도 0이야. 이렇게 되면 얘는 해가 없다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A가 0인데 B가 양수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야. 여긴 빵이 됐다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근데 0이 5보다 클 수는 없겠지. 따라서 얘도 뭐가 된 거야? 해가 없다라고. 마찬가지 A가 0인데 마지막으로 B가 음수야.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어떤 X값을 집어넣든 간에 마이너스 1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시수 또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는 이렇게 길게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요 내용 그냥 요 정도만 잠깐 봐주시면 돼.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봐봐. 뭐 1번은 저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라서 너희들 직접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은 2번 잠깐 봅시다. 2번 봐봐. 2번 다음에 해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거의 A 값을 찾아달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교재에서도 몇몇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넘겨봅시다. 4-a 제곱에 x가 있을 거고 얘는 2-a 이렇게 됐었겠지. 괜찮아? 그런데 뭐 해가 없다 또는 항상 성립한다가 아닌 이런 해가 나왔다는 거 봤을 땐 적어도 4-a 제곱은 0이라는 새끼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나눴겠지? 4-a 제곱에 2-a로 나눴을 거야. 0이 아니었을 테니까 나눴어. 나눴는데 이놈의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니? 그렇다면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생겼던 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요만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4-a 제곱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치? 두 번째 4-a 제곱분의 2-a가 뭐였을 것이다?
마이너스 1이었을 것이다. 이걸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겨보자. 2 마이너스 a고 넘겨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이 됐을 것이고 괜찮아? 식 정리해봅시다. a 제곱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는 0이 됐겠지? 2, 1에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a 값은 뭐니? 2, 아이고 플러스 2랑 마이너스였겠지? 마이너스 2 또는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야. 맞니? 4 마이너스 2의 a 제곱이 2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거나 1이 됐어야 되는 거겠지? 맞지? 자 여기 봐봐. 넘으면 플러스 a죠. 2 넘어오면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냐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다들 솔직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잠깐만 손만 들어봐.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봐봐. 2, 3. 2, 3 정리해봅시다.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 3이거나 a 값은 2가 됐을 거야. 괜찮아? 근데 a 값 2는 안 된대. 왜 안 될까? 정답은 a 값은 마이너스 3만 돼. 2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 4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맞니? 따라서 a 값이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대입해 봤을 때 성립해? 4 빼기 9가 0보다 작다 맞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괜찮니?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저랑 한 문제씩만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봐봐. 각각에 대한 부등식을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서도 식을 그냥 정리해 주는 거야. 4x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에 2x가 됐었겠지. 맞니? 그렇다면 얘 플러스 x가 넘어가면 x는 3보다 크다가 있었을 거고 얘도 5x 마이너스 11에 2x 플러스 2가 생겼을 테니까 식을 정리해 주시면 3x가 얼마가 된 거야? 13이 된 건가? 그럼 x 값은 3분의 1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냥 단순한 1차 부등식을 푼 거야. 그런데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연립 부등식, 연립 방정식처럼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해주셔야 될 것 실수하지 말고 수직선에 한 번만 그려줘. 평상시에 그리는 연습을 해봐야지 시험장 가서 안 그리고도 해결할 수가 있어. 알겠지? 따라서 수직선으로 봅시다. x는 뭐래? 3보다 클 거래. x는 3보다 클 거래. 그 다음에 3은 3분의 9이니까 3분의 13은 이 정도쯤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래.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니까 공통 부분은 뭐야? 3에서부터 x는 3분의 13까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됐을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선상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2번도 한번 봐봅시다. 2번도 한번 봅시다. 얘도 똑같이 여기는 뭐 했겠니? 곱하기 10을 했겠지. 곱하기 10 해봅시다. 두 번째야.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9가 있을 거고 얘는 3배 x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얘는 2x 플러스 9에다가 3x 플러스 12가 됐을 테니 식을 정리해 주시면 x고 뭐가 된 거야?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됐을 거야. 그 다음 다시 여기서는 곱하기 12씩 해줬겠지. 12씩을 했을 거야.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됐을까? 약분되면 4가 남았을 테니까 4x 마이너스 28 약분되면 3이 남았을 테니까 마이너스 3에 2x 마이너스 5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 식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가 됐을 거고, 요 놈은 마이너스 13이었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3, 1이 됐었겠네. 그죠? 따라서 이 식에 대한 정리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놈이 됐겠지. 작거나 같다가. 괜찮아? 그럼 마찬가지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또 크다네. 크다인 애들이었을 테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해당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분홍식에는 요 놈이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수직선 그려달라는 거야. 눈을 진짜 확인을 해봐야 돼. 알겠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무작정 답을 이렇게 적는 애도 있어. 수직선 안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군요. 여기서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다고. 또는 뭐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무조건 이렇게 아니라고. 수직선을 꼭 그려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조금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수직선을 꼭 다 그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192페이지 있죠?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다 해주셔야 되겠다. 필수예제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필수 문제 4번도 잠깐 봅시다.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것들이죠. 이거 어떻게 풀면 돼? 3x-10의 5x 플러스 2와 그리고 5x 플러스 2랑 8 플러스 3x 이거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야. 다시 봐봐. 이렇게 병렬형일 때 A는 B는 C에 이런 연결형들이 있어. 이런 연결형들의 방정식이었을 때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전 C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A는 C와 B는 C의 연립방정식이었다고. 저는 B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A는 B와 B는 C에 대한 연립방정식. 저는 A가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A는 B와 A는 C에 대한 연립방정식.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선택사항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연결형의 부등식은 선택사항이 없어. 무조건 이거야. 이거의 공통부분을 찾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세워놓고서 우리가 앞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쫓아가실 거예요. 2x가 됐을 거고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됐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넘어오시면 2x고 넘어오면 6이었을 테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6보다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니까 공통부분은 바로 여기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보다는 x가 클 거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식 하나만 빨리 만들어보고 넘어가 보자. 여기서도 쫄지 말고 마이너스 x가 이거 먼저 정리해보자.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니까 3x 마이너스 2 그리고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 이 두 개의 공통부분 찾아주시는 거야. 괜찮니? 이건 여러분한테 맡길게. 그러다 보면 얘도 특수한 애를 갖는 연립분식 그게 아니라 그냥 부등식을 풀어보는 거야. 1번 조건 봐봐. 1번 조건 이항하고 자식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지. 얘도 넘어오시면 x가 여기 넘어오면 x고 여기 넘어오면 4죠.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수직선상에 표현해봤다고. 우리 앞에 잠깐 봤듯이 4보다 작거나 같은데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두 식을 공통적으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은 뭐가 있겠냐고. 4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보는 거야. 자연스럽게 풀어보다 보니까 수직선상에 표시하는 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 2번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뭔가 시그널 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풀어보는 거야. 우리는 3-2x 플러스 2고 x 빼기 13이니까 이항하시면 3x가 됐을 거고 얘는 5가 됐을 테니까 18이 됐을 거고 x는 6보다 작겠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얘도 이쪽으로 넘어와 볼까? 얘도 마이너스 1 저쪽으로 넘기면 16이고 얘는 뭐가 된 거야?
2x가 된 거죠. 그럼 x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얘를 풀어봅시다. x는 어떻게 된다고? 6보다 작을 것이고 x는 8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니까 공통부분이 있어? 없지. 그럼 뭐라고 적느라고? 해가 없다라고 적을 거라고. 괜찮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인 거야. 어떠한 형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6번 좀 별표 좀 쳐보고 넘어가 볼까요? 아마 오늘 과제하시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여기 6번, 7번, 8번 뭐 이런 형태들. 6번, 7번, 8번 이 세 개의 문제 유형만 한 다음에 조금만 쉽게 다시 좀만 쉴 테니까 알겠죠? 아니 끝난 건 아니고요. 조금만. 지금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앞에 부등식이 큰 내용이 없어서 조금만 끊고 가려고. 자 봐봐. 풀어봅시다. 얘 뭐니? 2항하고 다시 구하면 x고 이 새끼 넘어가면 뭐가 된 거야? 3?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랑. 그 다음 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x-a에 18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인 거야. 2항 하시면 4x가 됐을 것이고 얼마야? 12 플러스 a가 됐을 테니까 x는 4분의 12 플러스 a가 됐던 거야. 요렇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직선상으로 그려보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야. 그런데 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어야지. 누구보다 작다잖아. 얘는 누군가보다 작다지. 이런 모양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면 해가 없다가 나왔을 거 아니야. 따라서 아니 4분의 12 플러스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야지. 이해돼? 그래야지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해가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니? B 값은 3이 됐을 것이며 15가 12 플러스 A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추론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다시. 이거 한 번만 다시 좀 공부 좀 해주시고. 딱 두 문제만 푼 다음에 조금 쉴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내용 할 거니까 쉴 때 확실하게 푹 쉬어.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말고. 알겠죠? 봐봐. 얘가 해를 갖지 않을 거래. 한번 풀어봅시다. 해를 갖지 않을 거야. 몰라. 정리해달라잖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됐을 것이고 플러스 3x니까 얼마야? 2x.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이었을 거고 다시 이 새끼는 x는 2a-4보다 작다라는 놈인 거야. 근데 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거야. 첫 번째, 대략적인 범위를 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호를 결정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좀 보셨으면 이해하실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만 해주실 겁니다.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둘 중에 어느 한쪽에서는 정확한 상수값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위에 게 우선 기준이가 됐다는 거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있어. 근데 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놈, 이 문자를 갖고 있는 놈은 2a-4를 출발점으로 하면서 등호 없죠? 요렇게가 되는 애라고. 왼쪽 방향으로 가는 그 놈이 해가 없어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해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에 공통 부분이 요 부분이 있게 되잖아. 여기에 맞아? 따라서 여기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여기에 2a-4가 있어야지 공통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렇다면 대략적인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2a-4는요 2보다는 작아야 되겠군요. 여기까지만 찾아달라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건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리고 뭘 결정할 거라고? 등호. 등호란 얘기는 뭐냐면 얘랑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 문자인 2a-4라는 이 다항식 있죠. 이 다항식이 얘랑 같아져도,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과 x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의 공통 부분이 있겠냐는 거야. 있어? 없지. 없잖아. 2라는 놈을 얘는 가져가고 있는데 얘는 안 가져가고 있다고 지금. 2라는 놈을 말이야. 그럼 공통 부분이 없는 거죠. 이해되니? 공통 부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공통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두 놈이 같아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2가 돼도 됩니까를 물어본 거라고 방금. 지금 대략적인 범위를 구한 다음에 우린 이 등호의 여부가 궁금한 거라고. 2a-4 자리에 2가 들어가도 됩니까? 2가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해를 갖지 않습니까를 물어봤다고. 근데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더라도 해가 없잖아. 따라서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된다고. 이해해? 따라서 2a가 어떻게 된 거야? 6.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최종적인 범위를 갖게 되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략적인 범위를 구해. 그 다음에 등호 여부를 결정해. 그 다음에 정리해. 딱 요 과정이야. 알겠지? 마지막 문제니까 잠깐 봐봐. 여기까지 하고 쉴 거라고. 잠깐 봐봐. 첫 번째 4-x에 2x-2가 생겼을 테니까 3x는 뭐 6이 됐을 것이고 x는 2보다 작다까지는 알겠어. 2보다 크다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넘어가시면 x가 됐을 거고 a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알겠어. 근데 정수해가 한 개이어야 된대. 알겠지? 마찬가지 수직선 그려볼 거야. 수직선 그려보시는데 x가 2보다 클 거래. 정수해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조금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좌표값을 좀 적어주자. 3, 4, 5.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어떤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는 놈이 됐을 거야. 괜찮니? 대충 찍어보자. 대충. A가 여기 있었다면 정수해가 몇 개 있어? 정수해가 2개 있죠. 안 돼. 우리 하나 해야 된다고. 여기 있어. 한 개 있는 거 맞지?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있어. 없어. 그렇다면 딱 여기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를 구했다고. 누구의? A의. A의 3에서부터 4까지의 대략적인 범위를 구한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등호 결정할 거라고. 여기와 여기의 등호를 결정할 거야. A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여기에 3이 들어간 거야. 3. 다시 말하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 거라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 거야. 정수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너 등호 있어도 괜찮아. 만약에 여기에 4가 들어갔다면, 이 자리에 4가 들어갔다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등호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맞니? 정수 몇 개 있어? 2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따라서는 여기까지만 내려오시는 거죠. 뭐 근데 정리할 게 지금은 없죠. A 자체이다 보니까. 따라서 A에 대한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야. 잘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연산 부분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뭐 연립방정식이든 연립부등식이 간에 이거 자체로는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어떤 조건 가지고 쭉 해서 쭉 문제를 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식 두 개가 찾아낸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시험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나오진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를 보신다면 지금처럼 아까 우리가 별표 쳤던 이 세 가지 있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좀만 쉬었다 가죠. 네, 198페이지에 마찬가지 교육순 기출 정도만 좀 확인해보고 가보죠.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9가 됐으면 좋겠대. 정리 한번 해보자고. 당신은 x가 1보다 크다는 놈이 됐을 것이고 당신은
x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을 것이다가 됐을 것이고, 그런데 정수 x값의 합이 9가 돼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잖아. x가 1보다 크대. 여기 있는 애들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는 놈일 텐데 얘 있지 얘가 얘를 찢고 지나갈 거라고. 여기까지만 계산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요 대략적인 범위가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봐봐. 그렇다면 이때 정수의 합은 얼마야? 2밖에 없는 거야, 그치? 다시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2하고 3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야, 합이. 이렇게 된다면 9 이렇게 된다면 14.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야? 9 여기네. 맞지? 따라서 3분의 a 플러스 1이 4와 5 사이에 놓이는 거야.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를 구했어. 그 다음은 뭐 결정하셔야 된다고? 등호 결정이 된다고. 등호.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4가 들어가서 x가 4보다 작다가 된다면, 그렇다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2개. 합은 5밖에 안 되는 거지. 너 등호 있으면 안 되겠다. 이쪽에 등호가 있다면 이 자리에 5가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x가 5보다 작다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갔을 거란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등호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마지막 a의 범위니까 정리. 30 곱하면 10이고 a 플러스 1이고 얘는 15. a 값은 14면서 얼마야? 11 이렇게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정수 a에 대한 최대값 찾아줄 수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y는 x 플러스 k가 이놈과 만나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y는 x 플러스 k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서로 연립했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교점이 2개 생긴다는 거지. 맞니? 따라서 두 놈을 연립했을 때,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 이 방정식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고 c 값은 4 마이너스 k라는 이 2차 방정식이 해를 몇 개가 돼야 된다고? 2개 되면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제가 얘기했었는데 알파고 베타가 됐을 거라고. 따라서 해가 몇 개 있다고? 2개거나 1개일 수 있겠지. 만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새끼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 됐을 거라고. 이 분식 하나.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놈이 얘랑 안 만날 거라고. 얘랑 x 플러스 k를 연립했을 때, 다시 말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이 있었을 때 이거가 이렇게 해서 안 만나야 된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지금 a는 1이고 b 프라임 값은 마이너스 3이고 c 값은 15 마이너스 k를 만족시키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가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좌표 평면에 눈에 안 띈다는 얘기는 얘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라고. 해가 없다라는 거라고, 실근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두 부등식에 뭘 찾는 거야? 공통 부분 찾을 거라고. 괜찮니? 근데 요건 요 정도까지만 하고서 넘어가 볼게. 괜찮니? 이제 부등식에 대해 잠깐 볼 건데, 잠깐 봐보자. 사실 잠깐 봐봐.
우리가 이제서부터는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부등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단순히 이항시키고 양수로 나눈다 음수로 나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부등식은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말이야. 얘네들은 그래프 문제구나 부등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듯이 2x-1이 3보다 크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항을 해서 풀었었지만 사실은 이런 거거든.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비교해 봤었을 때 이 함수가 더 큰 범위를 물어본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봐봐. 집중해야 돼. y는 2x-1이라는 그래프를 우리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자.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 y절편이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얘가 y는 2x-1인 거야. 그리고 y는 3 이렇게 되는 y는 3이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y는 3이야. 그런데 지금 뭐래? 이 직선이 y는 3 이 빨간 놈보다 더 컸으면 좋겠대. y 값이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얘가 y고 얘도 y니까 y 값이 컸으면 좋겠다고. 그럼 결국엔 그건 뭐니? 위아래를 따지고 있는 거야. 누가 위에 있냐고. 직선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1차 함수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범위야? 여기잖아, 여기. 그치,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에 대한 x값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길 거라고. 물론 같으면 안 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뚫려 있을 거고. 이해되니? 그럼 요 값을 찾으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야 될 거라고. y값이 3이니까 또는 2x-1이 y니까 2x-1은 3, 2x는 4. 결국에 x값은 2였을 거라고. 결국에 이 부등식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x는 2보다 크다였을 거라고. 진짠가? 확인해 봐봐. 2x고 4가 됐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 맞지? 맞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죠? 물론 실제로 이 문제 푸는데 부등식 풀면 그래프에서 문제 풀면 미친 거지. 이건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들어준 것 뿐이고. 다시. 그렇다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 원래는 거기는 해설처럼 푸는 거야. 해설처럼 푸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해설에 있는 방법만 잠깐 말씀드리면,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절대값의 성질을 먼저 볼 거야. 절대값 a가 먼저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겠지.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냥 a로 나올 거고, a가 0보다 작다라면 마이너스 a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대. 그렇다면 절대값 2x-3보다 작아. 그럼 얘를 먼저 벗겨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2x-1이 양수라면 그럼 얘는 2x-1이 있을 거고, 그냥 나오겠지? 얘가 3보다 작은 거야. 괜찮아? 지금은 그냥 보셔야 돼요. 2x는 4가 됐을 거고 x는 2보다 작다야. 다시 말하면 x가 2x-0보다 크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2분의 1보다 클 때는 x는 2보다 작을 겁니다. 결국에 2분의 1에서부터 x는 2까지입니다가 나올 거고. 다시 두 번째, 뭐 이쪽에 등호부터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등호를 이쪽에다 붙여줍시다. 만약에 2x-를 요 알맹이가 음수라면,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이렇게. 괜찮아? 집중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2x고 얘는 얼마 된 거야? 2가 됐을 거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수익선상에서 보시면 얘는 x가 2분의 1보다 작을 테니까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가 되는 거라고. 그럼 공통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2분의 1까지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런데 이 범위도 괜찮고 저 범위도 괜찮다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알겠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수직선상을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도 괜찮은데 2분의 1에서부터 2까지도 괜찮다고. 그럼 결국에 여기서 원하는 것은 여기에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최종 답안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첫 번째 방법.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방법. 자,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절대값 기호를 소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본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해 볼 거야. 절대값이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다시 말하면 2x-1 당신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라고. 2x-1 당신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고. 여기 있는 애들. 이해되니? 따라서 2x-1이 얼마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이 얘기인 거죠. 이해돼? 그렇다면 2x는 어떻게 돼? 1을 더해주시면 얼마니? 4. 1을 더해주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따라서 2로 나누시면 x는 2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절대값이 좀 더 복잡해졌을 때를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1이 여기에 뭐 3 플러스 x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또는 절대값 2x-1과 더하기 절대값 3 플러스 x가 뭐 3보다 작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방법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더 추가를 할 거냐면, 이건 얘가 최종적인 답안이 됐을 것이고, 그래프에 의한 풀이도 생각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은 y는 2x-1에 대한 절대값과 y는 3, 4에 대한 대소관계를 볼 거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해 볼 거야. y는 절대값 2x-이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 거야. 잠깐 봐봐. 방금처럼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여기다 갑시다. 봐봐. y는 절대값 x-a일 때가 있어.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V자 그래프야. 요 점이 A. 뭐 물론 지금은 A, 0이 됐겠죠. 알겠어? V자 그래프야. 물론 y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x-a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V자가 됐겠죠.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리고 하나 정도가 더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프의 관계식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다음 같은 이런 밥그릇 모양이 나와. 얘가 A고 얘가 B고. 알겠지? 물론 이 함수의 식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연습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값이 나와. 여기가 A일 거고 B였을 거고 C였을 거고. 물론 A, B, C가 다음처럼 돼 있을 때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우선 지금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선 가슴으로 받아들이자고. 알겠죠? 그렇다면 다시 잠깐 넘어오셔서 우리는 얘를 볼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0이 되게 하는 값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그래프는 2분의 1, 0이 됐을 거라고. 그렇다면 두 개 그래프 합쳐진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이쪽은 x가 2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얘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나온 y는 2x-1이 됐을 거고,
당신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뭘 묻고 있어? y는 3과의 교점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럼 y는 3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지금은 뭐니? 직선이 상수함수보다 이 3이라는 숫자보다 아래쪽을 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맞니? 여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여기. 따라서 요때의 값과 요때의 값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요점 어떻게 찾아? 요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지?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라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3의 연립방정식. 맞니? 그렇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이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2x는 2가 됐을 거고 x값은 마이너스 1. 이쪽은 y는 2x 마이너스 1과 y는 3 사이에 대한 교점이라고. 따라서 2x 마이너스 1은 3이 됐을 테니까 2x는 4가 됐을 거고 x값은 2 이렇게 났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2까지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거기에 나와 있는 429번, 430번 여러분들이 풀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찾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위에는 해설 보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저는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저랑 딱 두 개만 풀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야 돼. 딱 두 개만 할 거야. 거기 필수 문제 11번입니다. 2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 마지막 스퍼트야. 라스트 스퍼트. 집중해서 봐야 돼.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있고 얘가 3x 플러스 7이 있어. 해설에는 얘를 범위를 나눠놨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그래프? y는 x 플러스 2 얼마겠니? 얘를 0 되는 값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V자 그래프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는 y는 x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너는 마이너스를 단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3x 플러스 7을 지날 거야. 여긴 2가 됐을 거고. 이해돼? 지금 이것보다 큰 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보시면 y절편이 얼마야? 우리 지금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거라고. y는 3x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우선 점 두 개 필요하겠지? x에다 슬쩍 마이너스 2만 넣어보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6, 1인 거죠.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1을 때 1을 지난다고. 여기. 그 다음에 y절편 얼마야? 저쪽 어딘가네. 이렇게 찌익 지나게 이렇게. 여기 어딘가 7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y는 3x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 얘는 기울기가 일자니까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급해졌을 거고. 이가 가? 얘가 기울기 일자리.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y값이 가까워지잖아. 더 이렇게 컸었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이 검은색 그래프와 지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어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치? 요 점을 찾을 거야. 그리고 요 점을 찾을 거고 우리는 뭘 원하고 있어 지금? 누가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절대값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디야? 이쪽은 지금 빨간색이 이기고 있잖아. 그쵸? 빨간색이 져야 된다고. 검은색 V자 그래프가 이겨야 된다고 얘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이 점보다는 작은 지점인 거야. 이해해? 얘가 더 크고 얘는 아래에 있고. 여기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얘가 더 크고 얘가 아래에 있고. 괜찮아? 그럼 저 점을 찾아야 돼? 그럼 저 점은 너는 누구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3x 플러스 7의 교점이라고. 3x 플러스 7의 교점이라고. 맞니?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뭐 하셔야 돼? 연립방정식.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넘어가 주시면 얼마입니까? 4x는 마이너스 9가 됐을 거고 x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9가 됐겠네. 이해돼? x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작아 됐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놈의 해다. 꼭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 알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좀 더 해봅시다. 하나는 여기를 보시죠.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영상이 주어져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잠깐 보세요.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1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x가 앞에 있네. 이 새끼는 x가 뒤쪽에 있네. 잠깐 생각해보자. 절대값 마이너스 2와 절대값 2는 똑같죠? 맞지? 따라서 이 새끼도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3-x나 x 빼기 3이나 똑같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시작할 거야. 봐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과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볼 건데 아까 밥그릇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맞죠? 그렇다면 이때 이름은 뭐가 됐을 거냐면 둘 다 음수일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3이었을 텐데 둘 다 음수였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는 얘는 양수야. 대충 0 같은 값 집어봐.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올 텐데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그래서 찍찍 지워지니까 얼마냐면 4가 될 거라고.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괜찮아. 얘는 마이너스 1,4죠. 또는 3을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어도 괜찮아. 3,4죠. 이해돼? 다시 이쪽은 반대로 이번엔 3보다 x가 3보다 큰 거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와서 얘는 y는 2x-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다시 봐봐. 이제 우리는 요 부등식을 풀 건데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요. 요 함수를 그릴 거야. 얘 y는 해서 요 함수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데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뭐 대략적으로 찍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3,4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밥그릇 모양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돼? 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얘는 y는 2x 마이너스 2라는 놈인 거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먼저 각각 0 되는 값을 찍어줘. 마이너스 1 대입하고 4, 3 대입하고 4. 그리고 나서 밥그릇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고 이 함수 그릴 때.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 새끼 0일 거 아니야. 0, 4.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를 지날 거라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4, 0, 3,4를 지날 거라고.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은 아까처럼 절대값 그대로 다 벗겨서 2x-2 얘는 바깥으로 다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그렸어. 그런데 우리는 뭐랑 비교하려고? y는 6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y는 6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라고. y는 6 이렇게. 얘가 y는 6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y는 6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그린 이 밥그릇이 6보다는 컸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느 부분이야? 검은색과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지. 양쪽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들. 이해돼? 따라서 이 부분일 거라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럼 결국엔 요 값을 구하면 요 값에서부터 여기고 요 값을 구하면 요 값에서부터 여기라고. 이해가 돼? 괜찮아? 그렇다면 요 값은 누구냐고. 여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2x-2가 6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2x는 얼마야? 8. x값은 4가 됐겠죠. 4. 그럼 여기는 얼마냐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이었다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마이너스 2x는 얼마야? 4.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였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값은 4보다 크다의 범위를 가졌을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까지야. 오늘 그래서 202페이지까지만 먼저 좀 해줘. 202페이지까지. 뒤에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202페이지까지. 괜찮아?